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28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문제니까, 주제 문제는 항상 무엇에 대한 그림가를 고르는 거고 좀 크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좋은 아키텍처, 좋은 어떤 건축가, 좋은 엔지니어들은 둘 다 미술입니다. 자, 예술입니다. 아트는 기술도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오면 기술을 더 많이 쓰니까 암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뭘 요구하는, 과학을 요구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공학이든지 건축이든지 둘 다 과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목표가 될 다른 목적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건축과 어떤 엔지니어링은 둘 다 과학을 목표로 하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트,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의하는데. 그리고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무엇인가를 만드는 더 이상의, 뭐보다 일반적인 중요성 이상의 더 많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술, 기술 같은 것들은, 과학은 브랜치입니다. 지식의 브랜치입니다. 어떤 지식의 가지들이냐면 체계적이고 입증 가능하고 객관적인 지식의 가지들입니다. 과학, 즉 과학은 우리가 알다시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예술과 과학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정의하기 좀 어렵고요. 뭔가 일반적인 중요성 이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능력이 아트라는 거고,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어떤 체계적인 테스트 가능한 오브젝티브한 게 과학이라는 얘기지. 자, 건축과 엔지니어가 인공적으로 분리됐을 때, 건축과 공학이 좀 인공적으로 분리됐을 때 그 결과는 as죠. as가 아니죠. 아마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아닐지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아키텍처, 건축과 공학이 분리가 됐을 때는 결과는 그들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죠.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디벨로퍼는 발명하는 뭘 투자하는 새로운 빌딩에 어떤 투자하는 개발자들은 아마도 might appoint, 지목할지도 모릅니다. 건축을 뭐하기 위해서? 스킨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인 제안을 발전시키는 어떤 예술을 아키텍트, 건축을 지목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뭐 없이? 적절하게 퀄리파이 되어진 엔지니어들 없이 되어진다면, 즉 건축이 엔지니어 없이 제공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그 프로젝트는 조금 underway, 잘 되지 않을 거고, 필수 불가하게 어떤 뭐가 있을까, 실천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간단히 말하면 뭐랑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건축이랑 이게 아트적인 걸 받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뒤에 봤을 때 공학, 이런 걸 받는 건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을 골라봅시다. 이 글의 주제는 1번 필수성인데, 뭐해? 건축과 공학의 어떤 필수성.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인간의 뇌는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Where it is. 이것이 있는 장소에. 그게 어디죠? 편안한 컴포트 존이라는 그들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컴포트 존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하려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딱 컴포트 존에 있으면 뭔가 생존하려고 고군분투를 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합니다. 우리 생존에. 뭐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장소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어떤 생존의 위험성을 낮춥니다. 나는 종종 설명합니다. 내 MBA 아이들에게 The reason, 명사죠. 데이도 명사니까 멍멍이 꾸며주겠죠. 그들이 취하는 같은 자리를, 학교에서의 매주마다 같은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는 그런 이유가 뭐라는 것을? 대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절이야 뭐야? 우리가 우리의 핵심, 즉 본능적인 동물이라는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되겠죠. 즉 우리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핵심에서 뭔가 본능적인 동물들이라는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원수는 부사절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우리가 좌석을 선택하고 클래스에서 make it through라는 걸 겪다라는 뜻이 있죠. go through, make it through. 겪어낸다면, 클래스를 안전하게 뭐 없이 공격받는 것 없이 겪어낸다면
우리 뇌의 그 부분, 뭐에 책임이 있는? 우리의 생존에 책임이 있는 그 부분은 말해줍니다. 사형식이죠. 간접 목적.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대처리아를.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에서 이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의 사용에 가장 경제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자꾸 반복적인 걸 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런 방식에서가 가장 경제적인 사용이래. 우리의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제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가 맨날 안전한 곳에 앉는 거죠. 그럼 일단 봅시다. 정답 한번 가볼까요? 인간의 생존 전략. 4번 볼까요? 인간의 생존 전략이 뭐야? 뭐에 딱 머무르는 거죠? 컴포트 존에 머무르는 거죠. 뭔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후딱 붙어 있는 거.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이니까 각각의 나오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위치죠. 위치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뒤에 완전 불완전인지 따지면 되는데 앞에 assumption이라는 선행사가 나왔어. 일단 첫 번째 거는 맞았어. 두 번째 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주어진 기술 주어 will create 동사, problem, 목적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정답은 1번 너무 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2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앞에 reason이라는 게 선행사가 있고 이걸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할 정도로 꾸며주면 되는 거니까 뭐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같은 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3번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불특정 대명사라는 개념이 있어. 불특정 대명사가 있다면 반대는 특정 대명사도 있겠죠. 특정 대명사는 특정 짓는 거야. certain 뭐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it 같은 거, that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정 대명사고 불특정 대명사는 원이냐 원스냐를 받는 거죠. 자, 원이냐 원스의 차이점 뭐냐면 원과 원스는 그냥 단수를 받는 불특정 대명사고 원스는 복수를 받는 거 이 두 개밖에 차이점이 없어. 그러면 어느 때 원을 쓰고 어느 때 뭐 it이냐 that을 쓰냐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I have fruits. 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 it을 쓰고 싶은지 one을 쓰고 싶은지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It or one is an apple. 이 문장이 있고 특정 대명사 이런 거죠. I have an apple. 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 it을 쓰고 싶냐 one을 쓰고 싶냐를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It or one is red라고 하게 되면 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일 여러 개들 중에서 랜덤 하나는 사과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고 이거는 나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받는 게 뭐야? 이 사과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특정되면서 it을 받는 거지. 이런 차이밖에 없으니까 원스라는 것은 불특정 대명사 중에서도 복수예요. 뭘 받냐면 생각해봐라. 의도치 않은 어떤 결과들을 그런 기술에서 심지어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라는 컨스퀀스를 받는 복수를 받는 거니까 복수를 받는 결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복수의 결과들 불특정 되면서 원스 쓰면 맞다고 보시면 되겠지. 자,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harm을 꾸며주는 거고 되어진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면 여기서는 중요한 건 penalizing creator for hypothetical harm or even potential harm degrade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구죠. 일단 동사가 degrade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동명사는 뭘로 쓰일 수 있다? 주어로 쓰일 수 있다라고 봐서 동명사로 앞에 penalizing이 나왔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정답이 몇 번 하면 됩니까? 정답은 1번 하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이 좀 괜찮았던 문제니까 우리 별표 한번 쳐보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주로 rest 놓여 있습니다. 그죠? 뭘? 개인에게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어떤 몫입니다. 그의 어떤 선호는 go to determine 결정하게 됩니다. 뭐가 생성되는지 혹은 생성되지 않는지. 맞잖아요. 내가 이제 뭔가를 가지고 싶은 선호가 있어야지만 분필이 생성되는 거지. 분필을 가지고 싶은 어떤 선호가 있어야지만 분필이 나오는 거죠. 모든 페니들은 A에 소비되어진 모든 1페니들은 투표입니다. 어떤 거에 호의해서
A라는 생산의 호의적인 투표입니다. 맞잖아요. A에 지불되어진 1페니 하나하나는 A의 생산에 대한 어떤 호의적입니다. 자, 이런 딴 표시는 벗도 된다 그랬죠. 그러나 모든 거절, B를 사려는 모든 거절은 투표입니다. 뭐에 대한 투표입니까? B의 생산에 반대하는 투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택인데 개인적인 소비자들, 모와 모 사이에, 굿즈들 사이에 competing, 경쟁하는, 마켓에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굿즈들 사이에서의 개인적인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뭐 하는 걸 돕습니까? 결정하는 걸 돕습니다. 뭘 결정해? What industry can carry on at a profit? 어떤 산업이 이익에서 이익을 그죠? 수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 되겠지.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의 개인적인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은 내가 이걸 선택할 거야, 저걸 선택할 거야 라는 자유로운 선택은 뭘 결정하는 걸 도와요? 어떤 산업이 이익을 수반할지를 결정하는 걸 돕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 산업이 당연히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 맞다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런 산업들은 어떤 산업들이냐면 이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산업들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맞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도태되는 거고. 자,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극명한 어떤 이익을 보여주는 것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여주는 것들은 매력시킵니다. 경쟁을 매료시키고요. 당연하죠. 극도로 엄청나게 어떤 이익을 보여주는 것들은 이것만 하면은 돈이 되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엄청난 경쟁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고, 경쟁을 이끌어내고 엔드미치 2개 치고 익스펜 동그라미 2번 하면 1번은 뭡니까? 그죠? 경쟁, 매력을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팽창시킵니다. 뭐 할 때까지?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 적절하게 충족될 때까지 확장됩니다 하면 되겠죠. 이러한 산업들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어떤 그런 극명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 같은 것들은 경쟁을 이끌어내고 확장합니다. 얘기를 보시면 되니까 당연히 극명한 이점이 있는 것들이 경쟁이 심해지니까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자, 즉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경쟁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효과적이라면, 그러나 만약에 몇몇의 공동체가, 자,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논지가 바뀌는데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는 사업 같은 것들은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극명한 이익이 높은 어떤 사업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경쟁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를 여기까지 봤겠죠. 그렇지만 논지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몇몇 상품이 독점화가 되어진다면 경쟁을 못하는 게 독점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아마도 힘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얻는 것을, 그들의 원하는 것을. 독점이 되면, 독점은 경쟁 없음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구매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한번. 그들의 원하는 것을 얻는데 힘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들의 즉각성을, 캐스보드, 표를 던질, 상품에 더 많은 것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즉각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이 분필을 자유경쟁에 맡겨버린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겠죠. 개수가. 근데 만약에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이거를 한 개밖에 안 만드는 거야. 만들 여력이 있는데도. 그러면 이 한 개밖에 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격은 내가 책정할 수가 있는 거죠.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품이 독점화된다면 소비자들은 그들이 얻는 것에 대한 구매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경쟁이 많아져가지고 막 그들이 막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은 상품에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한 개밖에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만들어라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얘기지. 그죠?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즉각성을 보여준다. 찬성표에 대해서 뭐 함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자, 이거 내가 100원에 팔던 거 독점을 하게 되면 10,000원에 살게요 라고 함으로써 이제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찬성표를 던집니다. 뭔지 알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일렉션, 투표는 인식됩니다? 아니면 무시됩니까? 무시되는 게 독점의 힘이죠.
이렇게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독점은 싫은데 응 아니야 안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어떠한 누구도 기꺼이 이 모노폴리스트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니글렉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무시되어집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극명한 어떤 부족을 뭐함으로써 사람들을 그의 어떤 비즈니스 라인을 밖으로 둠으로써 완벽한 부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는 만듭니다. 어떤 것들이 더 부족하도록 뭐보다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정답은 부족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독점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갑시다. 5번. 자, to really understand the complex life cycle. 뭔가 이제 복잡한 삶의 주기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침팬지 행동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뭐가 필요합니까? 블랭크가 필요로 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행동의 삶의 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블랭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트로 디스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바로 예시가 나올 거예요. 바로 예시 나오죠. 침팬지들은 모든 다른 훌륭한 어떤 유인원들과 마찬가지로 침팬지들은 성숙합니다. 매우 천천히. 인펜트 유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엄마의 둥지를 공유하고요. 엄마의 등에 타고요. 빱니다. 그죠? 뭐 할 때까지? 5살 때까지. 그 다음 오프스프링이 태어날 때에 5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엄마 곁을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 그 이후에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들의 엄마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움직이면서 몇 년 동안 컴바치과 강화시키면서 가족의 유대감을 어떤 가족의 유대감이냐면 그 삶 전체를 아마 persist 저항할지도 모르는 그죠? 그 삶 전체 동안에 아마 고집할지도 모르는 고집이죠. 고집할지도 모르는 유대감을 강화시키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침팬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침팬지는 그죠? 뭐가 늘어나는 얘기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얘기야? 느리게 성장한다는 얘기고 느리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엄마랑 유대관계가 우리 인간들처럼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여성은 가지지 않을 것이면 첫 번째 아이를 뭐 할 때까지 그녀가 그죠? 10살에서 13살에 있을 때까지는 갖지 않을 것이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그런 에이프가 마찬가지로 그녀는 높은 어떤 게스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뒤에 봤을 때 임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8달 정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침팬치인데 두 번째는 암컷 침팬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가임기가 13살부터 가임기 시작이죠. 근데 엎친데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14살부터 가임기가 시작인데 플러스 추가적으로 뒤에 봤을 때는 임신 기간도 어떻다? 임신 기간도 굉장히 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공통점 찾아봐. 이 침팬지를 보게 되면 너는 뭐가 필요합니까? 굉장히 느리게 성장한다. 길다. 길어. 되게 느려. 그러면 어떤 시간이 좀 필요로 하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한 달 정도로 하면 안 돼. 한 몇십 년 정도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 정답은 타임으로 보시면 되니까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interval averaging 5 year 정도가 있습니다. 그 탄생 사이에서는 인터벌의 어떤 평균적인 5년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침팬지들은 거의 50년 이상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길다라는 얘기, 길어. 정답은 시간이 필요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갈게요. 빈칸은 항상 나누고 요약하고 공통점 차이점 찾기 게임이다. 늘 고민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자, 특징 중 하나는 어떤 특징이죠?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뭐로서? 서브젝트라는 거 우리말로 했을 때 어떤 과목으로서 어떤 과목이냐면 선생님들, 그 과목의 선생님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만드는 과목으로서의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게 주어고 동사가 입니다. 대절입니다. 이것이 블랭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 디시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철학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과목으로서의 철학의 하나의 특징은 대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철학의 과목으로서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건 블랭카다. 이 블랭카다가 이제 뒤에 예시가 나올 거예요. 이것은 재밌습니다. 철학적인 어떤 라이벌의 철학적인 섹션에서 뭔가 보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 북샵에서. 왜냐하면 많은 수의 책, 어떤 많은 수의 책이죠? 누군가가 찾는, 거기서 찾는 많은 수의 책들이 여기서 접속사 쓰고 많은 수의 책이 주어고 위치가 꾸며주겠죠, 여기까지. 그런 책들이 동사, 뭐도 없는 거야? 학문적인 철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철학이 재밌는 이유는 학문적이랑 관련이 없을 때만 재밌다는 얘기지. 반대로 생각하면 학문이 관련이 되게 되면 철학은 재밌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철학 정말 어렵죠.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뭐 책방에서 보는 책들은 철학적인 책이 아니고 그냥 재밌는 책이잖아. 북샵, 노스 아메리카는 유럽의 북샵에서 오늘날 철학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보다 어디 옆에 있는 마인드 스피리추얼에 있는 거기 옆에 있는 어떤 부분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흥미가 있습니다. 그 빈데 시슬 월드라는 게 뭡니까? 뒤에 나오죠. 세기 말에 뭔가 세상에서의 영적인 뭔가 영성의 이슈에서의 엄청난 어떤 흥미가 있었다. 흥미가 있습니다. 그죠? 세기 말에. 현재 이것은 아마도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뭐랑 관련 없어? 철학이랑 관련 없다는 것이. 즉 이것은 단지 모호함과 램블링 thought입니다. 두서가 없는 생각들입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누군가가 사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그 존재의 의미랑 관련시키는지에 대하여 두서없는 생각이나 애매모호한 생각들의 일련의 어떤 것입니다. 이 앞에 나온 철학이라고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철학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현재 세기 말에서 막 영적인 이슈가 있다는 얘기고 뭔가 마인드 앤드 스피리추얼리티 그 옆에 놓여 있으면서 뭔가 굉장히 철학의 부분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마음과 영성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뭔가 영성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당연히 불행히도 뭐랑 관련 없는 거다? 철학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논쟁과 분석도 없는 채로 그리고 그것의 어떤 종류, 어떤 것의 종류 대부분의 철학이 전통적으로 반대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의 종류인 어떤 이런 것이 없는 채로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란 게 뭡니까? 앞에 나오는 뭐랑 관련이 없는 거죠? 뭔가 존재의 의미랑 관련이 없는 거.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애매모호하고 뭔가 두서없는 생각.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이런 것들은 그냥 모인 것처럼 매우 주관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논쟁이 없는 것처럼. 근데 논쟁은 있어야 되는 거죠. 철학 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전통적으로 철학이, 대부분의 철학에 전통적으로 반대가 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의 어떤 종류인 분석과 이런 것들이 없는 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골라볼 건데, 자, 철학의 과목으로서의 특징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정답 몇 번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자, 일단, 아카데믹 필라소피보다 훨씬 더 넓은 감각.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쭉 볼까요? 아직 잠깐만요. 그러나 마음에서 어디 마음에서? 대중의 마음에서 이것은 철학이 주로 그런 것이고 대중은 여기서 완전하게 틀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철학이라는 과목으로서 특징이 뭔가 굉장히 선생님들에게 공포를 껴안아주는 과목으로서의 철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1번 일단 볼까요? 완벽하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옳고 그름 따진다는 게 아니고 철학은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랑 관련, 아까 말했듯이 마인드 앤 스피리추얼리티,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이 요즘 나오는데 철학은 그게 아니란 얘기야. 철학은 오히려 좀 학문적이게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번 학문적인 뭔가 철학보다 더 넓은 뭔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그죠? 2번 끊임없는 disagreement, 뭔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의 원천으로서 끊임없는 반대로서 기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3번 아카데믹 필라소피, 뭔가 철학, 학문적인 철학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은 뭐인 것처럼 보인다, 매우 주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어떤 논쟁 없이, 이런 것들 없이. 근데 그게 뭐야?
대부분의 철학이 전통적으로 반대해왔던 것의 어떤 종류인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대중의 마인드에서 이것은 철학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면 중요한 거는 대중의 마인드에서는 철학이란 바로 그것이다 뭘 받는 거야.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철학이라고 안 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철학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철학은 그냥 학문적인 걸로만 봤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spirituality 뭔가 그다음에 뭐 영적인 거 그다음에 뭔가 이제 뭐 생각하는 것들 interest in issue의 spirituality 뭐 이런 것들로까지 확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 몇 번 해야 돼? 아카데미 필라소피보다 더 넓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부터 다시 봐야 돼. 이것은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매우 주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논쟁과 분석 없는 채로. 즉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철학이 전통적으로 반대해왔던 것의 어떤 종류인 논쟁과 이런 게 없는 채로 주관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요즘 철학은. 그죠? 그러나 마인드 대중들의 마인드에서 그것 자체가 바로 철학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학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의 어떤 논쟁과 이런 거 없는 것들은 철학이 안 됐었는데 요즘은 이것까지도 철학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고 7번 봅시다. 터키는 좋은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뭐에 매우 deliberate라는 고의적인 언어인데 플랜이 계획하는 뭘 계획하는 특정한 어떤 국가적인 목적을 달성한 대로 어떤 디자인드 되어진 것을 계획하는 고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매우 빠르게 하도록 디자인 되어진 걸 계획하는 이 고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 터키는 고의적인 언어인데 굉장히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빠르게 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 자, 비번 봅시다. 자, 1920년에 아투이크는 고의적으로 차용했습니다. 로만 문자를 그의 새로운 현대 터키시의 어떤 걸 위해서. 그럼 중요한 거는 로마 스크립트를 했다는 얘기죠. 새로운 어떤 현대 터키시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은 효과적으로 터크를 무로부터 이슬람 부분으로부터 없앴고 그리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둘 다 터키시 루트와 그들의 퓨처로서의 둘 다 어떤 관심을 시켰다는 얘기죠. 현대 세상에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에타위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왔다는 얘기지. 자, C번 볼까? 케미컬 에타위기. 이게 아타라는 게 이게 father인데 케멜 father가 근데 뭐야? 터키의 아빠인 케멜 father가 설립했을 때 뭘 설립해? 터키의 리퍼블릭을 설립했을 때 그럼 중요한 건 B가 먼저 나올까 C가 먼저 나올까? 당연히 C가 먼저 나오겠지. 왜냐면 이 아타익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C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에타익이라는 게 이제 아빠라는 뜻인데 터키의 아빠인 이 사람이 설립했을 때 현대 리퍼블릭 터키를 설립했을 때 그는 대립했을 때 뭐랑 대립했습니까? 그 언어를 현대화하는 것에 어떤 업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단어도 없었습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로부터. 그죠? 이것은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부터. 그리고 쓰여졌습니다. 좋지 않은 아라빅 어서그래피로.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라빅과 페르시안 둘 다에게. 터키 자체는 뭔가 그만한 존재 자체의 언어가 없었던 거야.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920년도에 이 사람은 고의로 로마 언어를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모던 터키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터키시가 없기 때문에 터키시를 만들어내기 로만 언어를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효과적으로 터키를 과거 이슬람으로부터 없앴고 재조정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A번. 단지 그 인구의 10% 정도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 대량의 반대가 없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변화라는 게 뭔지가 나와줘야 돼. 그 변화가 뭡니까? 자, 욕을 받는 거죠. 재조정했고 이슬람 어떤 과거로부터 없앴다라는 재조정에 대한 변화로 받아야 되니까 정답은 C, B, A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없어.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사용하는 게 새로운 스크립트를 거의 즉시 그 스텝에서 취해진, 그죠? 그 나라에서의 문학에서의 어떤 양을 증가시키는 취해진 그런 어떤 조치에서 굉장히 즉각적이었다 하면 정답은 CB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자, 그는
point to the ground beneath us. 우리 밑에 있는 땅을 지목했습니다. 컴마 찍고 이제 말하면서 뭘 말하죠? 우리에게 그 스톤이 어떤 스톤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 돌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뭐의 뼈입니까? 다소 흔한 종의. 그렇지만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의 어떤 관심사가 흔치 않은 샘플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밑에 땅을 지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땅을 뭔가 딱 끄집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영맨으로서 나는 recreational fossil 어떤 헌트로 나는 갔습니다. 어떤 그냥 흥미적인 어떤 화석 채집으로 나는 갔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어떤 공용 장소 캐나다에 나의 친구와 나는 배회했습니다. 베른랜드 주변을 뭘 찾으면서 다이너서 뼈를 찾으면서 그러니까 뼈를 한번 화석을 찾으려고 갔다는 얘기야. 몇몇의 성공적이지 않은 시간 이후에 허탕친 이후에 거의 포기할 때쯤 우리는 fellow bone hunter를 동료 수집가를 만났고 그의 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좀 찾았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지. 그럼 중요한 건 뭐가 나왔어? 일단은 물어봤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대화봐. 깜짝 놀란 우리는 보았습니다. 갑자기 물어봤는데 또 우리가 놀란 우리는 봤습니다. 놀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놀란 이유가 뭘로 받으면 돼? 물어본 거고 물어봤으면 뭐해? 대답을 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란 것들은 이 이야기 때문에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좀 오늘 좀 찾았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는 땅을 지목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면서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실질적으로는 뼈란 얘기지. 오 씨발 이게 뼈였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놀랐다는 거지. 근데 굉장히 흔한 종류의 뼈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그래서 나의 흥미는 근데 좀 흔치 않은 거에 있어. 깜짝 놀란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단순한 땅, 그 돌이라는 것을 모로 이제 풍토되어진 토양에서 섞여 있는 그 굉장히 흔한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다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뼈였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정답은 쭉 가면 되니까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된다. 어떻게 3번이 나왔냐?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바로 또 놀랐다는 얘기는 말이 좀 이상하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논리가 비약이 좀 많이 컸다라고 봐야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저 포커스는 아주 레이저라는 것은 집중적인 어떤 집중은 그러나 잘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몇몇 분야에서 다른 분야라기보다는 몇몇의 분야에서 잘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라는 얘기는 이러한 포커스 자체가 다른 것들보다 몇몇에서만 작동할지도 모릅니다라는 것은 그 위에는 뭐 몇몇에서 다른 게 아니고 몇몇에서 썸필드가 나올 수도 있겠고 논지가 바뀌는 건데 일단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냐면 높은 양심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특별히 뭐 할 것 같습니까? 전통적인 성공의 정의를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양심적인 게 뭔지 봅시다. 그들은 훨씬 더 잘 수행합니다. 이제 뭘 잘 수행하시 봅시다. 그 뒤에. 잠깐만요. 이게 몇 번이죠? 9번인가요? 자, 그들은 학문적인 추구에서 더 잘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성취의 어떤 척도에서 더 잘 수행합니다. 뭐보다? 낮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목되어야만 합니다. 가주어, 이시고, 진주어, 대절이죠. 이러한 성공이 주로 코스나 커리어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주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공이라는 게 뭐야? 높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게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주목되어야만 합니다. 그죠? 어떤 그런 경력이나 어떤 그런 직종들이냐면 전통적인 문제풀이 얘기를 강조했던.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양심적인 것들은 보수적인 어떤 일에서 굉장히 잘 작동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 개방에서 높은 사람들이 뭔가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에서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고 뭔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까지 보면 되겠죠. 그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성공의 직종은 좀 전통적인 옛날식의 어떤 직종에서 성공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3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로버트와 제니 호가는 파이니어인데 어떤 연구에 성격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 그리고 조직의 연구의 선구자인 이 사람들은 뭘 고안했어? 스터디를 어떤 스터디야? 재즈 음악가들이 그들의 동료 뮤지션을 평가한 거죠. 얼마나 그들이 잘하는지에 대해서. 자, 높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 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3번 이전과 3번 이하로부터 바뀌겠죠. 3번 이전은 양심이 높으면 전통적인 일에서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3번 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양심이 높으면은 동료 사람들에 의해서 뭘 못하는 거야? 일을 잘 못한다는 게 나오는 거지. 재즈 같은 거에 대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논지가 바뀌는 구별은 3번 이상과 이후로부터 나뉜다는 얘기지. 얘 왜? 동료들에서 잘 못한다고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건 때문입니다. 뮤지션들 어떤 그들의 플레잉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뮤지션들이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도 즉흥성 같은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러나 이런 어떠한 진짜로 중요한 포커스들은 다른 거라기보다는 몇 가지 분야에서 잘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러한 레이저 포커스들은 다른 거라기보다는 몇 가지 분야에서만 잘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라면서 거기다 예시가 이제 3번 쭉 나온 거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10번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서부터 볼까요? 어디부터 보게 되면 이것은 또한 요구하며 더 많은 노동을,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숲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제공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수를 공동체에서 그리고 일하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어떻게 제공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농업이라는 것은 식량을 많이 주지만 그만큼 노동력과 시간도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20시간과 반대로 일주일에 그죠? 헌터 게터들이 쓰여진 어디에 쓰여진? 음식을 얻는 데 쓰여진 어떤 일주일에 20시간의 수렵과 채집과는 반대로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안 한대. 그런 거 반대로 farming people들은 종종 있습니다. 필드에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왼종일 다 그 일만 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모 동안에 플랜팅 동안에 하베스트 타임 동안에 그러나 또한 모 동안에 마지막 그레잉 이어의 어떤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위딩 자체가 끊임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되겠죠.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야. 농업을 하게 되면 석기시대의 농부들은 또한 덜 건강했습니다. 뭐보다 헌터 게터들이 건강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업을 하면 건강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석기시대 때는 헌터 게터보다 덜 건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쭉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갑시다 한번. 파밍은 뭐랑 비교됐을 때, 헌팅과 게더링과 비교됐을 때 파밍은 훨씬 더 많은 음식 공급량을 제공한다. 초기 크롭 플랜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된 아니고 지역화된 풍부한 거 맞아. 그죠? 뭘 근데 소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소비해서 그리고 더 낮은 건강력, 약이 되어진 뭐에 해야 되는 다양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뒤를 안 읽었는데 봐봐요. 신석기 시대 농부들은 또한 덜 건강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던 것보다 비록 크롭 레이징이 그들에게 더 안정적인 음식을 줄지라도 그들의 좁은 범위라는 건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양하지 않은 음식 스타프든 그들을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병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이 된 건데 덜 다양한 그죠?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덜 다양한 음식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건강, 나쁨, 그리고 크롭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노동력을 이제 우리가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29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